오늘은 상품 등록 저번주에 목요일날 하루를 쉬었죠. 네, 쉰 게 아니라 건너뛴 거죠. 네, 제 50일 촬영 때문에 덕분에 아주 깔끔하게 촬영을 끝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합정 그 인천 검단에서 합정까지 2시간 반. 몰랐죠. 뭐 여의 상류 하류 통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지하철을 탈까 하다가 뭐 거기 통제됐으면 굳이 양화대교 빠지는 길이 막힐까 그래갖고 차를 끌고 나왔다가 된통 운전만 2시간 반 하고 지금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진 상태입니다. 그죠? 다 피해 없으신가요? 뭐 무너져 내렸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집에 있는데 매트리스가 다 젖어갖고 막 뭐 천장에서 물이 샌대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 잠기신 분도 계시고 1층까지는 잠겼는데 나는 3층이라 뭐 개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상품에 특히 좀 문제 없으시길 바라고 창고가 좀 더 좀 열악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물 안 샜으면 좋겠고 곰팡이 관리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쨍쨍한 햇빛이 뜰 때까지 좀 말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온 거죠. 그리고 뭐 예보 보니까 내일 오후쯤에 이제 그 비 그친다 그러네요. 그때까지 버텨야죠. 뭐 그죠. 강남 일대는 다 침수고 뭐 그러면 주문을 알아서 안 하겠죠.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해놓고 이거 왜 안 오냐. 네, 굉장히 곤란한 무개념입니다. 그건 그런 고객 안 만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상품 말 그대로 상품 등록인데 저희가 그 찍어놓은 영상이 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아시나요? 이제 변경되는 어떤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조금 뭐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은데 ESN 플러스에 들어가 보면 팝업창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것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내용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기존의 판매자들이 이것만 보면 다 이해를 하시지 굳이 영상까지 또 다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좀 그건 아닌데 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쟤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럼 여기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설명하고요. 시키는 대로 했고요. 제 사견은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대본을 읽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죠. 뭐 궁금하시면 한 번씩 클릭하셔서 조회수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품 등록하셔야 되니까 근데 8월 4일날 뭐가 공지가 떴네요. 네이버 쇼핑 노출 관련 공지사항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못 봐갖고 무슨 내용이에요? 클릭해보면 골프 카테고리 그때 2차 공지를 띄우신 건가요? 그죠? 2차 공지를 띄우셨네요. 골프 카테고리 매니저님이 쇼핑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되는 상품 중 중고품을 신상품으로 표시한 경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는 기존에도 유효했던 네이버 정책이요. 그쵸? 근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해당하는 상품 조치가 아마 삭제될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2가지 점검을 요청한다. 실제 매칭돼야 될 카테고리 로스트볼은 이쪽인데 여기에 매칭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검증 하나 가야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자꾸 저기다 등록을 할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로스트볼을 검색할 건데 로스트볼이 뭐예요? 골프를 안 쳐갖고 연습볼인가요? 잃어버려도 되는 볼인가? 뭐야? 로스트 무슨 뜻이지? 아니 그 뭐예요? 볼에 빠질 때 네. 해저에 빠졌을 때 해저에 빠지면 그거 건져갖고 중고로 파는 거예요. 중고로 판다고? 그런 볼이에요. 그런 공이야. 엄청 많이 팔리네. 요런 공이다. 근데 뭐라는 거죠? 매칭돼야 되는 곳은 이곳인데 이렇게 등록을 한다. 연습용품 쪽에. 그럼 이제 이거 클릭해봐야 되잖아요. 클릭해보면 뭐 로스트볼에 다 등록하셨는데 왜? 강제로 이동시켰나? 뭐 굳이 뭐 공지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이제 친절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신상품으로 해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로스트볼이라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골프 뭐라 하나요? 공이라고 하나요? 골프공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고 싶은 거 아니야 로스트볼들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골프공인데 어차피 왜 저기다 등록하지? 사람들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굳이 여기다 등록할 필요가 있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신기하네. 오케이. 그 두 가지를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공지로 띄우면서 좀 해라. 좋네요.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좀 번져서 다 같이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윤택한 판매의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뱉어 봅니다. 네, 그새 또 들어오셨네요. HS님 안녕하세요. 네, 잃어버린 공을 주워다가 재판매 알려줘서 고맙고요. 신선한 나라님, 네, 빗길 뚫고 나라님도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나이스데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블랙 카리스마님 안녕하세요. 시냅스님도 안녕하세요. 네, 시작을 하죠. 여러 가지 뭐 공지가 있긴 했지만 오늘 등록 관련해서 변경되는 내용은 꽤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 1.0을 해야 될까 2.0을 해야 될까 지금 엄청 고민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옵션까지 짜지는 않으니까. 근데 옵션은 다 짤 수 있으시지 않은가요? 선택형, 2개 조합형, 3개 조합형? 2.0으로 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 만약에 옵션을 짜서 할 거라면 1.0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이게 약간 사담이긴 한데 G마켓 AMD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카테고리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연락이 계속 없어서 저는 한 5, 6년 동안 그냥 행사 하나 없이, 그리고 제 신념 중에 하나, 철학 중에 하나가 그 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신규 판매자 교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행사를 잘해서 잘 팔잖아요. 그러면 뭔가 괴리감이 생겨요. 배우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때, 야, 쟤는 행사에서 잘 파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MD랑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죄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구조를 분석해서 거기에 노출 구조를 잡아내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그냥 알아서 잘 팔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죠. 뭐 행사할 때 이미지 수정해야 되고 가격 세팅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갖고 그냥 파는데 어디 카테고리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전화 오셔서 어저께 얘기를 하시는데 왜 잘 나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모르죠. 그냥 잘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제가 누군지를 이야기 드렸더니, 아, 그럼 잘 파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여기에서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한다고 물건까지 잘 판다?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고 완전 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제가 이제 1.0으로 있는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 상품이고 옵션을 막 등록해서 파니까 이분이 2.0으로 등록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싫은데요. 한번 그랬다가 안 좋게 된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이걸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뭐 또 2.0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하시길래, 아니 정책상에도 여러 가지 변경이 있고 뭔가 1.0을 계속 용인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2.0을 왜 자꾸 저희한테 권장하시냐, 힘들다 그건. 그랬더니 네, 행사에 나가려면 혹은 베스트에 또 보여지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2.0 상품이 부가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뭐 행사, 그리고 뭐 세팅, 그리고 뭐 매출의 어떤 환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목표에, KPI에 뭔가 정해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업 구조를 그분의 어떤 매출의 목표에 넣어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하시죠 라고 해갖고 뭐 썸네일도 거기서 만들어주고 뭐하고 해갖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행사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 후의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행사를 하면 원래 잘 팔렸던 사이트의 어떤 인입의 고객도 이쪽으로 몰려와서 이쪽 매출은 좀 감소하고 여기가 성장하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이게 행사를 하면 원래 있었던 매출에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요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카드의 한도처럼 이미 쓸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어느 공간에서 싸게 쳐갖고 털어버리면, 트래픽을 모아서 털어버리면 그만큼의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주일 동안 판매했던 양은 이날 그냥 하루 잘 팔린 거고, 뒤에 이렇게 쭉 해서 전주랑 이번 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엔 같은 양이 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폭 상승한 어떤 매출의 결과를 본다 한들 뭐 10% 정도 성장했겠죠. 그 정도의 성장에 만족할 거냐. 내가 그 10%를 성장시키면서 뭘 했냐면 가격을 깎았고 이미지를 수정하면서 리소스를 투여했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죠? 뭐 원래 잘 팔리던 사이트의 어떤 그 인입도 이쪽으로 가져와서 뭔가 몰아줬는데, 이 결과치가 결국에 나한테 되게 좋은 결과치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피드백을 싹 다 내서 언제쯤 하면 좋을까? 뭐 마지막 날 하는 게 좋겠죠? 뭐 요즘에 컨텐츠도 막 딱히 뭐 없고 하니까 한 요번 달 마지막, 지금 8월이죠? 네. 8월 마지막에 우리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한번 피드백을 쭉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결과는 모르지만 그게 뭐 G마켓에서 행사하든 어디서 행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돌아가는 현상이 과연 행사가 모든 것의 답일까? 라는 어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 질문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결과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혜경님이 또 들어오셔갖고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G마켓 연장 시기 놓쳤을 때 직접 수정하기로 안 들어가고 옥션처럼 밖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마 위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 글을 보신다면 뭐 반영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요즘에는 안 보실 것 같아서 희경님이죠? 혜경님이 아니라 희경님 의견을 받아서 G마켓도 옥션처럼 밖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아마 모르고 했을 거예요. 매일 한 줄 적어갖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썬플러뷰님 안녕하세요. 초보셀러입니다. 자기소개하셨네요. 시작하시죠.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이제 2.0 있고 그 다음에 1.0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전달드렸는데 취소. 언젠지 1.0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2.0에 어떤 기능이 추가돼 갖고 막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네, 취소입니다. 네, 그대로 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2.0을 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등록 기준을 보면 초보 셀러들에게 이제 전달 드려야 되니까 별표 해놓은 게 있죠. 별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별표. 물론 별표 아닌 것들도 채워야 되긴 하지만 이런 별표들은 필수 항목이라고 해서 꼭 넣어야 돼요. 혜경님 뭐 주기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채팅창에 치셔도 돼요. 근데 한 3번째 말씀하셔갖고 전달은 계속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래요. 근데 요번에도 한번 보낼게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이 별이 없을 뿐이야.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냐? 아니에요. 하긴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뭐 이런 의미죠. 필수적인 항목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 탭을 넘겨서 보게 되면 결국에 별이라고 하는 건 근데 별이 좀 진해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불가사리 같네 이제. 추가 정보 눌러보면 여기 또 없죠. 고객 혜택 광고 와도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기본 정보랑 노출 정보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다. 그 값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원산지는 제가 알기로 2번째 거 혹은 첫 번째 거까지만 채워도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이게 내려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켜놓고 등록하는 거예요. 이걸 켜놓고 등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카테고리 막 찾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카테고리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선택하다가 한 30분 날려먹을 거고, 내려와서 난 브랜드가 없는데 여기서 멍 한번 잡다가 한 5분 가고요.
그리고 상품명 작성하러 왔다가 아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몇 자까지 넣는 거야? 막 혼자 이러고 있다가 야 이 띄어쓰기 해야 돼? 슬래시 해야 돼? 여기는 뭘 넣어야 돼? 그 막 넣고 키워드 찾고 뭐하고 조합하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40분 정도 소요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하면서 1시간이 갔어. 1시간. 1시간이 쭉 가고 나서 아래 내려와서 판가 설정하다가 포기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야, 이런 경험 있었다? 빨리 손 들어요. 이런 경험 있었다? 지금 채팅창에 이응 치세요. 이응. 네. 썬플라워 뷰님이 G마켓 정책과 다른 말씀해주신 더 반갑네요. 2.0 옵션 등록 안 돼서 따로따로 올렸는데 타 오픈마켓과 비슷한데 더 엄격한 느낌이네요. 맞죠? 조금 엄격하죠? 그 엄격함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추가금이 붙을 수 있어요. 여기는 추가금이 못 붙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에 있는 모델을 한 세팅, 두 번째 가격대에 있는 뭐 모델을 한 세팅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시장에서 어떻게 잡아?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냥 조금 희한한 것 같아. 그러면 타 사이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A 상품이 18,000원인데 나는 G마켓에 들어오면 어떤 규격을 맞춰야 되니까 평균가로 해서 뭔가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8,000원인데 여기는 15,000원이 되거나 아니면 22,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균일가를 막 설정해놓고 얘랑 얘를 또 막 그룹으로 막 묶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등록할 때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건 있어.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그냥 1.0으로 등록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나게 많이 한 거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죠. 또 이 얘기를 하면 그 옛날 버전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1.0으로 등록하면 가중치 못 받아서 노출 좀 처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품질 지수 막 얘기 옛날 막 사골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사골 끓여 먹던 얘기 없어졌다고요. 그런 품질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1.0으로 등록해도 무방하다. 네, 요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 카리스마님이랑 신선한 나라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고 나머지는 없으셨다는 거야? 진짜로? 오. 이건 사실 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등록하다가 나 카테고리 설정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지? 뭐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는 많이 했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판매가를 막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때는 이제 1.0만 되게 유명할 때니까 제가 첫 창업할 땐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뭘 넣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할까 막 이런 것들 더 많이 팔릴까죠? 클릭도 아니지 그때 생각은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사은품에 이거 뭐 빈 공간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뭐 넣냐면 막 이런 거 넣잖아 막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사은품 없음 이거라도 넣어갖고 뭔가 그 뭐죠? 그냥 공란을 채워서 점수를 더 받으려고 막 이런 행동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원산지 막 또 막 또 선택하고 막 이거 중국 찾다가 막 한 2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죠. 이제 여기 와갖고 상세 페이지 아 맞다 상세 페이지 제작해야 되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냥 3시간 걸려도 하루 종일 해도 상품 등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이렇게 메모장으로 조금 성의 없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미리 좀 적어두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주면서 너 상품 등록 좀 교육해줘 라고 얘기해서 외부에 나가면서 제가 이런 거 하나 작성했습니다. 돈 주니까 예. 사장님도 저한테 돈 안 주니까 제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외부에서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폼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드 값을 그냥 옆에다 적고 알아보기 쉽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니죠. 뭐 이것도 달라. 뭐 이건 왜 안 주냐. 이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네, 알아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네, 외부 강의 나가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 밑줄 이렇게 2줄 돼 있는 거.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2줄 탁 해놓잖아. 외부 강의 나가는 거니까 돈 주니까. 네.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까 별표가 되어 있던 거 플러스 또 뭐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 빠지면 안 되는 것들 필드값 입력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쭉 해두시는 거야. 해두시는 거. 그래서 나 여기에 입력값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 광고나 판매할 사이트나 필수 입력란 아까 별표 호스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등록 전에 다 준비가 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호스팅이 되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호스팅을 쓰는 게 맞거든요. 이 들어오는 건
ESM 플러스 밑에 보면 이제 좌측 아래 보면 ESM 이미지 호스팅이라고 있죠. 얘 클릭하면 일로 이렇게 띡 하고 날라와요. 이렇게 띡 날라오면 아무것도 없을 거야. 5기가를 줘요. 한 개 아이디당 5기가. 평생 써도 잘 못 씁니다. 그럼 G마켓 옥션 하면 10기가 주죠. 아주 좋은,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돈 주고 다 썼어야 돼요. 이베이란다. 이 G마켓 글로벌이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스팅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없었어. 그 상품 DB 갖다가 막 붙는 이런 판매 있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지만 이렇게 가져다가 뭐 B2B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폐쇄물 같은 쪽, 그런 쪽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띡 따다가 등록하는데 그걸 또 엑셀화 시켜갖고 상품 등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 유튜브에 보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판매 방식은 아닌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 막 붙는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상품들을 호스팅에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 호스팅의 비용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실제로 그 정도의 뭐 예를 들어 상품 10,000개를 되게 쉽게 등록을 하던데, 그 쉽게 10,000개를 등록할 때 만약에 G마켓 옥션이 이런 호스팅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무료 호스팅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 달에 내는 비용이 아무리 못해도 무조건 3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트래픽이 막 발생된다. 잘 팔려서, 예를 들어서 잘 팔려서 막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호스팅 비용만 거의 1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색내는 겁니다. 생색내는 거. 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죠. 업로드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클릭해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올 거냐면, 여기 무슨 짤 어쩌고 그런 게 있던데, 잠깐만, 짤 그새 지웠나? 아, 여기 있군요. 짤방. 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가 싹 하고 들어오면 전체 선택 눌러갖고 우측 마우스에 그 다음에 태그 복사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미지 SRC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 복사를 하셔야 돼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호스팅에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이걸 가지고서 뭐 조금 머리 좋으신 분들은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 뭐 똑같이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쳤을 때 요 JPG를 뭘로 이제 작업을 해놓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점으로 작업을 해놔요. 점 1 곱하기 1 픽셀. 뭔지 알아요? 포토샵에서 화이트로 해갖고 1 곱하기 1 픽셀로 이미지 해갖고 저장해 놓으면 이런 공간이 그냥 점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점을 한 3개를 심어놔. 상단에 모든 상품에 한 3개를 심어놔서, 왜 우리가 뭐 일괄공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상품 등록 변경에 보면은 여기 상품 일괄공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심어 놓으면. 왜냐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어딘가에 점을 하나 심어놨다, 지금 뭐 이런 거겠죠. 점 흰색, 그냥 약간 크림색이긴 한데 이런 흰색의 점을 1 곱하기 1로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고 나서 명절이 됐을 때 내가 뭔가 전체 상품에 일괄공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점 1, 2, 3이 있으면 나 그 중에 1에다가 덮어씌우기 해갖고 그냥 1을 업로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 상품에 상단 공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사실 이미지 호스팅입니다. 근데 2.0으로 넘어오면서 자꾸 에디터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옛날에 이런 활용법이 많았어요. 용 차장님이 이런 거 그 꼼수 엄청 많이 알아. 막 뭐 아이프라임 띄우고 막 거기에 뭐 나오게 하고. 근데 그건 정책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지 정도만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꽤 괜찮은 호스팅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업로드한 애들을 가지고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미지 작업해갖고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셔갖고 요거 전체 선택하시고 이미지 순서 배열 잘 맞게 하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디다 넣어놓는 거예요? 엑셀에 여기 상세 이미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언제 또 가갖고 언제 뭐 가갖고 이거 수정하고 앉아있고 막
업로드해서 막 등록하는데 거기 영역에서 막 헤매고 있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저장을 싹 해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나 이제 등록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으실 거잖아요. 카테고리 쉽게 찾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판매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기에서는 최근에 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이제 멘붕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겨울철이 오니까 네, 거의 다 왔죠 겨울이. 네, 이렇게 아이고 검색, 여기도 검색, 그리고 여기는 쇼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보려고 먼저 네이버에 와서 봤어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거야? 이제 보니까 스포츠 레저의 등산의 등산 장비의 핫팩이래요. 맞죠? 하나 사이트를 더 켜야 돼요. 죄송해요. 네. bang.com 네. 이렇게 여기서는 등산이래. 여기죠. 네, 등산. 그리고 이제 G마켓에서 팔아야 되니까 핫팩에 이렇게 메인 검색어 치는 거예요. 무조건 대표명사 검색하고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와서 클릭, 그리고 스마일 배송 패스 클릭, 그리고 이것도 클릭. 오 뭐야 스마일 배송 이거 바뀌었네요. 네 이쁘네. 이렇게 해서 바깥에 등록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등산이야. 등산이네. 등산이고 등산이야. G마켓은 등산이구나. 요거 이제 이해가 딱 됐어. 그러고 나서 11번가에 들어와 갖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플러스 상품 여기가 이제 또 랭크 순위죠. 얘 하나 클릭할게요. 클릭. 여기 클릭했단 말이에요. 얘 파시는 좀 빼고요. 빼야 돼. 클릭.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온열 찜질용품의 핫팩이래요. 찜질용품의 찜질용품이래. 자, 여기 왔죠? 핫팩. 검색해갖고 광고가 아닌 뭐 로켓 배송이든 뭐든 이런 거 이제 클릭 해보는 거죠. 이렇게 클릭 해봐. 했더니 뭐래요? 여기는 생활잡화, 여기도 생활잡화, 여기도 생활잡화야.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카테고리는 등산이야, 생활잡화야, 온열조끼야 라고 했을 때 어디다 등록해야 되느냐? 내가 판매할 사이트에 맞게끔 등록하는데 이게 등록한 게 만약에 네이버 쇼핑에선 등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저 사이트에 등록해서 뭔가 온열조끼 쪽으로 등록이 돼? 그러면 얘가 가격 비교 쪽으로 날아갈 때 등산으로 안 날아가고 온열조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상품명에 핫팩이라고 돼 있고 카테고리가 핫팩이기 때문에 알아서 매핑이 됩니다. 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혼돈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러면 여러 사이트를 왜 보여줬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각각의 사이트가 카테고리가 다른데 내가 어느 사이트가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사이트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하면서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다른 카테고리를 등록하면서 그 등록 폼에서 이 사이트의 기준에 맞는 사이트의 어떤 배열을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이라고 했는데 뭐 11번가에 내가 처음에 상품을 등록한 바람에 온열조끼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온열조끼가 맞지 그러면서 손난로고 그래서 이쪽에 등록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G마켓이랑 네이버에다가 막 찾아갖고 온열조끼에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상품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순서 배열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곳에 여기 엑셀 상단에 돼 있잖아요. 요 판매할 사이트라고 조회수는 검색의 패턴이나 조회수는 다 똑같아. 배열은 다 똑같아. 틀려질 이유가 없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판매할 사이트의 카테고리가 다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필수로 입력해라 라고 하는 값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트에 HTML을 허용하는 곳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내가 관리를 하려면 허용하는 사이트들은 호스팅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전체 시장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사이트가 두 개밖에 없죠. 어디랑 어디? 쿠팡이랑 네이버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G마켓 옵션 호스팅을 사용해서 통합 관리하시는 게 맞겠죠. 이미지의 관리가.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신규 판매자한테 어려운 얘기거든요.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지금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손을 들지 않았어. 나 지금 의견을 어필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네. 지금 채팅에 남겨주세요. 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야. 지금 얘기 안 하면 다시는 안 알려줘. 다음 달에 알려줘야 돼. 너무 길어. 우리 다음 달에. 뭔가 명절이 껴있잖아요. 명절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어려운 얘기 안 할 거야. 명절 전에는 쉬운 얘기만 할 거야. 아, 톡톡님 부탁드린다고? 오케이. 자, 진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약간 당황하면서 네. 농담이고요. 네. 소스를 아이고야. 소스로 관리해야 하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업로드라고 하니까 어차피 저것도 업로드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호스팅이고 소스로 관리하는 게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라는 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내가 여기다가 호스팅을 써도 얘네가 변경해버려. 혹은 노출을 안 해버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 두 개의 사이트가 뭐라고요? 네이버랑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쿠팡이라고요. 네이버는 외부 HTML 썼을 때 액박이 뜰 확률이 있습니다. 다른 소스라면 막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 이제 보안 관련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에디터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저장된 이미지를 올려주잖아요. 그죠? 쿠팡은 호스팅을 허용해요. 허용하는데 등록할 때만 허용해. 등록하고 수정해서 들어가면 자기네 소스로 다 바꿔버려. 무슨 얘기야? 내가 업로드한 걸 본인네 쿠팡에 있는 뭐 거기도 호스팅이 있겠죠? 뭐 근데 보통 FTP라고 부르니까 여기는 FTP에 자기네가 업로드해. 알아서 자동으로. 그리고 소스를 변경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 호스팅에서 덮어 씌우기라는 걸 활용해서 덮어 씌우기 이미지의 이름을 동일하게 해갖고 이미지의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이미지의 이름을 뭐 1이다 그러면 1을 그대로 이렇게 같은 경로에 업로드를 해버리면 덮어 씌우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면서 뭔가 이미지의 변동이 필요한 거야. 이미지의 변동이 필요해서 이미지 작업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호스팅에 한번 덮어 씌우기로 같은 경로에 업로드를 해주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아이고 잠깐만 호스팅 여기 있죠? 화면 돌립니다. 여기에 이제 A_0111 여기 안에 이 이미지가 아니라 요거요. 요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버리면 이름만 똑같이 해서 전체 사이트의 이미지가 싹 다 바뀐다고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사이트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직접 들어가서 수정, 얘는 전체적으로 관리 변경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등록 기준의 카테고리를 정할 때는 내가 등록할 판매할 사이트의 랭크 순에 들어와서 먼저 잘 파는 판매자들의 카테고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등산 장비 내가 G마켓만 봤으면 그냥 등산 장비에 등록하면 돼요. 근데 내가 11번가에 등록하려고 와서 상위에 있는 판매자를 안 보고 그냥 11번가 셀러 오피스 들어가서 상품 등록을 하려 할 때 여기서 등산을 봤으니 11번가에서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산을 찾고 계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온열조끼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 온열 찜질 용품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갖고. 어떻게 한 거? 이거 역시 플러스 영역, 여기도 랭크 순이잖아요. 거기에 상단에 있는 판매자들을 클릭해서 카테고리를 본 거라고요. 자, 그러면 내 생각에 어떤 범위는 등산과 온열 찜질 용품으로 갇혔어.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쿠팡에 내가 상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찾아 헤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쿠팡은 생활용품이라고.
그러면 얘네가 한데 모여서 어디에 노출될 거냐면 네이버에 노출이 될 거예요. 네이버에 노출이 될 건데 여기는 등산 장비라고 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전체 사이트를 등산 장비로 막 카테고리를 수정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왜? 여기에 카테고리랑 상품명에 핫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네이버에 크롤링 될 때는 등산 장비 쪽으로 빠져요. 단 지마켓은 크롤링 될 때 되게 빨리빨리 노출이 돼갖고 매핑이 돼서 노출이 되겠죠. 가격 비교에. 오케이? 근데 11번가나 쿠팡은 제가 봤을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런지는 네이버에 문의하세요. 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나 이렇게 더 설명할 순 없어. 나 오늘 너무 친절해. 지금 2시 36분인데 카테고리 하나 끝냈어. 스피드 있게 갑니다. 너무 친절하다. 그죠? HS님, 이렇게 친절한 저를 본 적이 있나요? 너무 친절했다 오늘.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어. 진짜로. 완벽했다. 그리고 넘어왔죠? 그래서 등산 장비 핫팩, 뭐 다른 사이트까지 한다면 온열용품의 핫팩 이렇게, 네, 생활용품의 뭐 핫팩 뭐 이렇게 적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결국에는 한 3개 카테고리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다른 사이트들도 그냥 뭐 주력으로 가져가는 카테고리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등록을 해서 추가 노출을 한 번 더 시도를 해볼까? 뭐 쓸데없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예. 추가 노출을 한 번 더 해볼까? 뭐 걔네들한테는 뭐 광고도 안 하고 리스팅 광고도 안 하고 뭐 그냥 두겠지만 가만둘 거야. 가만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등산 장비 요쪽 등산 여기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등록했어. 온열용품에는 한 15,000원, 생활용품에도 15,000원. 그래서 뭐 등산 장비에 등록한 애가 조금 더 돋보이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중복이라고 볼 거냐라고 하면 사실 중복은 아니에요. 왜냐면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그리고 막 의도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게 판매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이런 식의 어떤 등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품명에는 이제 뭐 당연히 핫팩 들어가는데 뭐 이거 오늘은 상품명을 찾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할게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붙이는, 그리고 발 이렇게 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30매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브랜드가 붙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브랜드 핫팩 붙이는 손난로 발 핫팩 뭐 이렇게 해갖고, 붙이는 핫팩, 손난로 핫팩, 손 핫팩, 발 핫팩, 뭐 발에 붙이는 핫팩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뭐 검색이 되게 뭐 배 뭐 이런 식으로 배에 붙이는 핫팩, 뭐 이렇게 뭐 이상하죠.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 잘 되는 애들의 조합을, 네, 몇 자로, 지금은 요거는 이제 강조를 해줘야 되니까 50자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작성한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50자로 변경됐을 때 뭐가 좋아? 라고 했을 때 지마켓 안에서의 검색의 양이 풍부해지는 거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지만 그보다는 웬만한 커머스의 사이트는 이런 얘기는 또 부연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쇼핑과 혹시 지마켓이 같은 성격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에 물론 오픈마켓인 건 맞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검색의 양이 조금 더 풍부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습득이 필요할 때는 그거를 가지고 검색하는 게 조금 더 검색이 바이럴 키워드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더 풍부해져. 뭐 예를 들어 뭐 핫팩 추천을 누가 와서 커머스에서 검색해? 그러진 않잖아요. 뭐 핫팩 사이트 뭐 이렇게 검색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네이버에 붙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커머스 쪽으로 오면 웬만한 학습이 포털에서 이미 됐기 때문에 커머스에 들어오면 검색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핫팩, 붙이는 핫팩, 뭐 핫팩 30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죠. 조금 더 내가 쇼핑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커머스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집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검색의 파생이 되게 크게 일어나지는 사실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진 않아. 그래서
검색어가 웬만큼만 있으면 사실 충분한데 야, 포털에서 검색됐을 때 G마켓 상품이 더 많이 보여지게 하려면, 내 상품이 더 많이 보여지게 하려면 결국에는 50자를 꽉꽉 채우는 게 좋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이트도 좋은 게, 뭐 G마켓을 특별하게 막 탁 지칭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사이트든 검색어를 길게 해놓으면 좋은 건 상위에 노출되는 데는 부적합할 수 있으나,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 어느 공간에서는 부적합할 수는 있으나 파생이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품의 DB수가 등록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쭉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사이트로 인입시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면, 리타게팅 광고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커머스에서는. 왜냐면 그냥 이 많은 키워드들을 그냥 등록하게 판매자한테 해주면 이게 알아서 등록하고 그게 막 나가갖고 고객 끌고 들어와. 어떻게 하면 판매자가 더 많은 것들을 활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지, 리타게팅을 해갖고 막 포털에서 보여줘서 클릭해서 또 나는 잘 모르겠네. 네, 그건 좀, 그거보다는 뭐 둘 다 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정책은 굉장히 올바른 정책이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고, 최근에 G마켓 트래픽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땐 그럴 텐데 매출도 조금 늘어나셨을 거고, 옥션은 잘 모르겠고 G마켓이 또 뭐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생겨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판매 가격이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10,000원이고 얘가 15,000원이고 얘가 20,000원이야. 그러면 어차피 1.0으로 등록한다라고 했을 땐 얘를 판가로 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옵션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니까 10,000원으로 설정하는 순간에 20,000원짜리 등록 못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15,000원을 기준가로 잡는 거죠. 근데 내가 2.0으로 상품 등록을 할 거야. 그게 뭔 상관이야. 상품 등록 3개 하고 다 따로 하고 대신 뒤에 뭐가 붙는 거야? A, 30매 A. 근데 B 상품이면 30매 B.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겠죠. 그래서 상품이 3개가 등록되고 얘네들을 뭘 하는 거죠? 그룹화 시키는 거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표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2.0으로 등록을 했을 땐 광고로 이어줄 때 A 상품을 광고할 거냐, B 상품을 광고할 거냐, C 상품을 광고할 거냐는 고민해 봐야겠죠. 어디에서? 메인 키워드요. 메인 키워드.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냥 손아팩. 뭔지 아시죠? 양손에 들고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붙이는 핫팩. 뭔지 알죠? 티셔츠 하나 있고 거기 그 겉에다가 배든 등이든 하나 붙이는 거, 겨드랑이든. 그 다음에 발 핫팩.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저게 왜 더 비싸?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자, 메인 키워드. 핫팩에다가 광고할 거야. 뭘 붙이실래요? A, B, C 중에 붙이는 핫팩에 광고할 거야. 당연히 얘는 B를 붙여야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발 핫팩에 광고할 거야. 얘는 당연히 C를 붙여야겠죠. 근데 저 메인 키워드 있잖아, 얘 애매하네. 얘 요거. 이거 뭐 이렇게 포괄적이야, 이렇게 비싸기도 한데, 그럼 여기다는 뭘 붙였을 때 나한테 더 좋은 효과가 날까, 이거예요. 1.0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15,000원이 표면가기 때문에 어차피 한 옵션에 있고 들어와서 고객이 알아서 보기 때문에, 붙이는 핫팩이 메인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거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 발 핫팩인데도 나는 붙이는 핫팩을 보여줘야 돼. 어쩔 수 없이 핫팩에는 그냥 붙이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요. 손난로 사러 들어온 사람한테 그냥 붙이는 거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어딨어. 분리가 안 되는데. 근데 2.0으로 오면 내가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까지 이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손 핫팩으로 할 거야, 붙이는 핫팩 할 거야, 발 핫팩을 메인 키워드인 핫팩에 A, B, C 중에 뭘 선택할 거냐고요. 오늘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 강의인데 이거? 좋네요. A, B, C 중에 뭘 선택할 거야? 채팅에 남겨줘 보세요.
채팅이 느린 거야?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뭐 아니면 이것도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셨으면 채팅에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네. A 다 A. 오케이. 뭐 이 정도 A면 다 A라고 보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한다라는 거죠. 손날로 가장 싸서. 왜요?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왜 손핫팩을 핫팩에다가 광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이게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야. 싸서, 뭐 표면가가 싸니까, 뭐 혹은 손핫팩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가장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선택한 거죠? 평균적, 일반적, 희경님의 이야기고요. 종훈님은 판매량이 많을 것 같아서, 톡톡님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핫팩하면 여기 붙이는 핫팩 떠 있어요. 키워드 추천해도 붙이는 핫팩 떠 있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쭉 돼 있고 아래로 내려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용량 핫팩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래. 그리고 이제 뭐 조회수 기준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휴대용이네요. 네. 부착형 어느 게 많이 팔릴까에 대한 이야기는 조회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회수 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붙이는 핫팩이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네. 사장님들은 전체 판매에 실패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판매에 실패했어. 속상하네요. 네. 아쉬웠다. 네. 저는 붙이는 핫팩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그대로 B로 갑니다. B. 얘는 C. 이렇게. 그래서 얘가 표면가가 메인 상품, 표면가가 아니죠. 메인 상품이 되게 얘가. 한번 보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튼 이렇게 간단한 거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을 광고로 설정해야 된다. 요 얘기인 거고. 색상이 있나요? 요거는 없죠. 없음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 사이즈가 있을 수는 있죠. 한 팩의 사이즈 되게 중요할걸요? 네. 되게 크게 한 손에 들어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이제 사은품에 뭐 이제 약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핫팩이 모래로 만들거든요. 모래가 터지면요 내 100만원짜리 패딩 주머니 안쪽이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고객은 나한테 엄청난 클레임을 걸 거야. 그래서 그냥 이 핫팩을 감쌀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걸 사은품으로 주면 아마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100매 사면 뭐 10매 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걸겠죠. 그죠? 추가 구성 모델명 필요 없죠. 네, 추가 구성도 필요 없어요.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 가로 세로 1000 2MB 이하. 뭔지 알죠?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미리 퍼놨으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하나 설명드리면, 가로는 860이고 세로는 2580이 맥스인 한 단락. 인트로나 이런 이미지를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로의 맥스의 길이는 2580이라고요. 그런 게 9만 픽셀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그때 뭐 34개였나요? 맞죠? 한 34개 정도의 컨텐츠를 심을 수 있더라. 이거 심으면 이만큼 심으면 고객이 더 보고 싶지도 않더라. 한 20개 보면 5바이트 쏠리는데 내가 34개 보여주고 있으면 보다가 어지럽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필수로 변경된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뭐 보통 이제 헤매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 품질 보증 기준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되죠. 어디 적어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품질 뭐 따로 있으시면 적으시는데 보통 저거 그냥 고정적으로 적습니다. 배송 방식은 무료냐, 선결제냐,
그죠? 얼마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냐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화물이냐 이런 것들. 출고지는 이제 진짜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진짜 입고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구분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얘가 통합이야. 그럼 그냥 주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됐어. 그럼 얼른 ESN 플러스에 들어오셔야겠죠. 들어와서 등록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에 카테고리에 핫팩 검색하면 나올 거고 선택하고 등산이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선택했어요. 내려와서 브랜드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다가 아까 적어놓은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붙여놓고 그리고 아래 쭉 내려와서 판매 가격이 있었는데 나는 2.0 등록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등록인 10,000원짜리 혹은 내가 1.0 등록이었으면은 1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90일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2.0이면은 이게 되나요? 볼까요? 이게 지금 잠깐만 3개 조합형 3개 모델명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를 선택해야 돼. 2개 조합형이죠. 항목 선택을 누르게 되면 색상과 사이즈밖에 없네요. 네, 핫팩을 색상과 사이즈로 구분하다니. 네, 1.0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넘어와서 구매 혜택의 사은품 뭐예요? 뭐 모래 방어 주머니. 네. 모래 철벽 방어 주머니 뭐 이렇게 철벽 방어 모래 철벽 방어 주머니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쭉 내려와서 인증 대상이죠 핫팩은. 그래서 그 인증을 받으신 거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통 안전 확인 받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회 누르셔가지고 인증번호 넣고 조회 누르셔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요. 꼭 하세요. 상세 페이지에 별도 표기 이러고 가서 표기 안 하고 있으면 신고당합니다. 네. 그리고 국산이 좋죠. 제가 알기로는 핫팩은 국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부산에서 이제 제조하는 해운대 앞에서 제조하는 거다 이렇게 노출 정보 와갖고 1,000짜리를 이제 넣으셔야겠죠. 미리 이제 해주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1,000짜리를 HTML로 작성 누른 다음에 얘 뜨면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엑셀에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쭉 복사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미리 보기 한번 쫙 해주고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에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상품 정보 제공고 시에 상품 분해 얘는 어떻게 보면 등산용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생활용품에 가까운 게 맞아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맞춰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못 찾겠네요. 어디 있나요? 어지럽네. 잠깐만 여기 보면 그냥 스포츠용품 할게요. 스포츠용품에 여기에다가 핫팩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준 아까 뭐 의거하여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쭉 넣어주시고 내 거 적어주시고 뭐 여기다가는 발주 확인 후 2일 뭐 이렇게 뭐 2일 뭐 이렇게 해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몇 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 뭐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중량 적어주시고 색상 적어주시고 재질 적어주시고 제품 구성 적어주시고 출시 수입자 제조자 제조국 뭐 이런 건 다 적을 수 있죠. 뭐 안 알려드립니다. 넘어와요. 그 다음 관리 얼른 누르셔갖고 그것도 미리 다 만들어 놨어야 돼. 미리 만들어 둔 거 신규 등록 눌러갖고 몇 시까지 주문하면은 내가 오늘 보내줄게 요거 설정하는 거 싹 다 해두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난 여기서 선택만 하는 거고 여기로 와서 이제 택배 그죠? 계약한 택배 선택하시고 출하지 여기서 이제 막 또 생성하고 있으면 안 돼. 등록 전에 이미 다 끝내 놨어야 돼요. 관리 누르고 뭐 클릭한다고요? 판매자 주소로 요렇게 클릭해야지. 요 신규 등록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거 넣었어.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판매자 주소로 막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눌렀어. 사라져. 어이?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다? 관리 누르고 판매자 주소록 누른다. 무조건. 그리고 요거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그게 위로 올라오고 걔를 클릭하고 선택 누르면 그때서야 입력이 되더라. 입력이 되면 여기에서 도서상관주의방 제주도는 3,000원 그 다음에 저기 오지는 7,000원
그래서 이걸 기본 출하지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장 누르면 이쪽으로 다시 등록되더라.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서 선택 누르면 어디로? 여기에 입력되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미리 해둬라. 등록할 때 좀 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묶음 배송비, 상품별 배송비 있는데 내가 그룹을 짤 거면 무조건 묶음 배송비. 배송비의 값이 같아야 그룹의 형성이 가능. 대그룹이 같아야 그 그룹 형성이 가능. 오케이. 그래서 템플릿 신규 등록 누르면 이게 나오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조건부 무료인지 알아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를 선택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반품지 미리 해놔라. 판매자 주소록 눌러갖고 클릭하는 거죠.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도 편도 기준에 5,000원 넣으면 고객한테 반품 배송비 얼마 청구? 1만원 청구. 3,000원 넣으면 얼마 청구? 6,000원 청구. 더 설명하지 않아요. 추가 정보로 넘어오죠. 자, 쭉 내려와서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가격 비교에 노출할 겁니까?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겁니다. 가격 비교란 네이버 다나와 애누리.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은 뭐냐? 카테고리 MD가 우리는 이번에 시즌이니 5% 쿠폰을 적용하겠습니다. 전체 상품에. 싹 다 적용해버려요? 네, 그거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판가에 어떻게 되는 영향을 미치나요? 내 수수료는 어찌 되나요? 뭐 이런 거죠. 기본 내가 13% 수수료의 카테고리에 등록했다. 그러면 그냥 13% 제외하고 정산 받으시는 거죠. 가격 비교를 탔다. 어느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요.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타고 들어왔어. 2%를 더 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쿠폰 적용된대요. 채널 쿠폰 할인 금액의 15%를 적용합니다. 뭔 얘기예요? 요거는 이거 곱하기 0.87인가요? 13%가? 네. 빼면 이게 이제 내 공급원가. 그리고 이거 곱하기 0.85 하면 이게 내 이제 또 공급원가. 이게 네이버 타면.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원 쿠폰이 적용됐어. 1,000원에 15%는 얼마? 150원. 그죠? 그러면 13%가 8,700원이었으니까 8,700원. 아이고, 고급지게 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얼마예요? 150원. 이렇게 되면은 8,550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정산이 되더라. 세 가지의 유형이더라. 완료가 됐고 고객 혜택 광고 넘어와서는 부가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정말 경쟁이 심해서 복수 구매 할인에 이 기간 내에 2개를 사는 사람한테 혹은 3개를 사는 핫팩이니까 30매를 100매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20매 사라고 4개 이상 120매를 사는 사람한테 나는 배송비를 할인해 주겠어 라는 개념으로 3,000원 할인 쿠폰을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경쟁사랑 비교를 해봤더니 야 얘는 100매를 살 때 3,000원을 할인해 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제단에서만 티가 나는 거야. 결제단에서만. 오케이? 네. 그렇게 나는 해보고 싶어. 적용? 그렇지 않으면 해제. 나는 스마일 클럽 회원이든 뭐든 나는 적립금을 좀 주고 싶어. 내 살을 깎아서. 그렇게 착한 마인드 주세요. 아니면 해제. 그리고 나는 후원을 하고 싶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선행을 하면서 판매하고 싶어. 근데 지금 현재 내 살고자 하는 그 먹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 지금 현재는 줄 수가 없어. 해제. 자, 해제. 뭐 선택에 맡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팅 부가 서비스 프리미엄 포커스 영역의 이동이죠. 이건 광고기 때문에 패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스. 나중에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패스. 네, 하지 마세요. 하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었다. 오늘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지마켓은 왜 화물 항목이 없나요? 슬프죠. 그죠? 2.0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하시는 분들이 배송비를 엄청 그 실제 화물 비용을 책정해서 넣어요. 네. 그리고 1.0에는 있죠. 화물 배송이.
제가 알기로 이쪽에 없나요? 궁금하네 갑자기. 있지 않았어? 없네. 그래서 직접 배송을 하죠. 거의 대부분 직접 배송을 선택해 놓는다고. 그리고 화물 배송을 하죠. 2.0 같은 경우에. 오케이? 여기 있죠? 여기 직접 배송. 오케이. 택배나. 그래서 가격을 설정해 놓고 착불 뭐 이렇게 해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됐네요. 네. 질문이 없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은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긴 해. 왜냐면 너무 완벽했다니까요. 궁금한 게 없을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 퀴즈 낼 동안. 소통의 시간입니다. 잔잔자라 잔잔잔잔잔. 완벽하죠? 아, 채널 쿠폰? 오케이. 넘어갈게요. 화면. 여기. 가격 비교 사이트. 네, 어디 갔냐, 엑셀.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하죠. 줘. 붙어라. 이렇게 되죠?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할 거야. 여기죠? 15%. 2%가 더 붙어요. 고객이 이걸 타고 들어와서 산 거야. 쇼핑 같은 데 가보면 6에서 7%의 쿠폰이 꽂혀 있잖아요. 그 할인 받겠다고 고객이 그걸 클릭하고 들어와. 그러고 다시 검색해. 그럼 그 쿠폰이 또 빠져. 대신에 카테고리 그 채널 쿠폰이 꽂혀요. 그렇게 되면 재검색을 했을 때 그러면 고객은 가격 비교를 타는 게 좋은 거야? 채널 쿠폰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거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걔란다. 고객이 뭘 결정하기 하든 일단 세 개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13%. 가격 비교를 탔어. 15%. 채널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시켰어. 그러면 할인된 금액의 15%는 내 부담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로 또 할게요. 더 헷갈리시라고 빅스마일 데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할인 금액의 50%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요런 건 또 이런 게 또 있어. 그건 별도의 그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등록단에서는 지금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이 다더라.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퀴즈를 내고 있었는데 퀴즈 어딨어? 내 메모장. 네, 퀴즈를 내보죠. 자, 아씨 낼 게 없는데 너무 완벽했는데.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방법 중 가장 올바른 방식은 됐어. 퀴즈 나갑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방법 중 가장 올바른 방식은 1번 판매할 사이트에서 검색 후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등록된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확인한다. 2번 가격 비교에서 가져온다. 3번 느낌이 가는 곳으로 설정한다. 기억하시라고 아주 쉽게 제가 기억하시라고 아주 쉽게 맹점입니다. 이 검색 정확도와 그 관련이 있는 거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이죠? 그죠? 1번.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황종우님이 또 1번을 1번으로 맞추셨기 때문에 황종우님 하나 드리고, 새로 오신 우리 신선한 나라님께, 아이디만 바꾼 거 아니죠? 다 걸립니다 이거. 신선한 나라님께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뭐 결정장애가 왔을 때 요청하는 게 있죠. 나는 좀 받아야겠다, 나 좀 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드립니다. 그 어필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저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한 분 드립니다. 없으면 바로 맞춥니다. 야, 나 좀 줘라 이렇게. 야, 나 좀 줘 이렇게. 그러면 들어요. 아이, 형님 매출이 얼만데 달라고. 아니지. 네. 그리고 좀 더 어필하셔야 돼요. 저요로는 안 돼. 아시죠? 네. 제 성격 아시면서 저요는 안 먹혀요. 네. 오늘 처음이시라고요?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두 번째로. 아시겠죠? 환영합니다. 어땠어요? 감상문 한번 남겨줘봐요. 신선한 나라님. 오늘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말고, 오늘 처음인데 어떠했다. 감상문. 빨리. 안 그러면은 쿠폰 회수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쟁이님. 나 좀 주세요. 레이크님 땡기네. 필요 없어요. 주지 마요. 주고 싶냐 또. 그거 또 이렇게 또 트릭 건 거잖아.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잘 안 넘어가요. 그림쟁이님. 절실해 보인다.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좋았습니다. 희영님 주대요. 네. 저 환장하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네. 좀 어렵지만 너무 자세히. 능력자시라고요? 기본입니다 이게. 판매자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과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잘 수강을 해보시면, 무료잖아요. 저희가 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무료니까 오셔갖고 한 달 동안 쭉 들어보시면, 그래서 지마켓 옥션에서 저렇게 물건 팔면 되는구나 라는 거 생기실 거고, 다른 사이트가 뭐 그게 크게 다르냐?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쫙 들어서 조금 뭐랄까, 지금 신규시니까 감히 견문을 좀 넓히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각 섹터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귀에 들리실 거예요.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9월에 다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데, 그럼 또 10월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상품 등록 하나를 좀 끝내보는 걸로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또 압도적인 소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군요.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